안녕하세요. 한밭 FM 전진아입니다. 대전 지역 방방곡곡 구석구석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을 알리고 대전시의 생활 스포츠인을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방구석 생스프 진행자 전진아입니다. 스포츠는 현대에서 여가 행위의 중요한 형태로 존재하죠. 지금은 바야흐로 당구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첫 게스트로 대전 지역의 당구의 저변 확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대전 캐럼 3시 동호인 클럽 연합회장 김천홍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이력이 좀 대단하시던데 우리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또 다른 거 대전 지역 장애인 당구협회 감독도 맡고 있고요. 네. 또 대한당구연맹에서는 생활체육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대전 이제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디비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당구 시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실내 생활 스포츠로서 당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네. 당구의 장점? 네. 그런 좋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전진아 PD님은 네. 혹시 당구를 쳐보셨나요? 좋아하죠. 쳐보시긴 쳐보기도, 하셨죠? 그럼요, 네. 혹시 그러면 혼자 가시지는 않으셨을 그렇죠. 거고 네.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나요? 주위에 지인들이 좀 많아요, 당구 하시는 분들이. 그렇나요? 네. 이렇게 벌써 저희 주변에 누구든 소개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요. 당구라는 네. 게 제일 좋은 게 진입 장벽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네. 편의점이 뭐 곳곳에 50m마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당구장이 곳곳에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요. 네. 저희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 왔었는데요. 네. 한번 보면 뭐 예를 들어 축구나 배구 이런 것들을 보면 인원수를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구장 섭외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당구는 열려 있는 당구장이 있으면 아무 때나 가셔도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후에 또 얘기가 저희가 나눌 것 같은데 네. 귀족 스포츠입니다. 당구는 네. 영국 신사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입니다. 예전에 당구장 문화랑은 약간 많이 상이한데요. 요즘에는 매너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네. 또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물리학까지는 아닌데 물리가 적용이 되고 수학이 적용이 돼요. 네.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응용력이 또 키워지고요. 집중력이 또 키워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24시간 당구는 전문 채널이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PD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 스포츠 전문 PD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과연 스포츠 전문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TV 틀었을 때 보신 저는 뭐 야구도 봤고요. 축구, 네네네. 그다음에 뭐 당구도 있고. 오래됐죠. 야구, 축구 뭐 그죠. 이런 것들은. 네. 네네. 낚시 있을 거고요. 네. 낚시 있을 거고. 바둑도 있죠. 바둑도 네.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빌리아드 TV라고 해서 당구는 또 전문 채널이 있어요. 네.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세계적으로 으뜸 아닌가요? 우선은 전 세계에 당구를 즐기는 한 70% 인원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네. 만약에 공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 70년 된 아라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구를 지금 즐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일본인데 저희처럼 공 4개로 하는 사구가 아니고 네. 일본에서는 공 3개로 사구를 즐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저희 나라만 사구라고 해서 공 4개가 있는데 그 공을 자세히 보면 태극마크가 찍혀 있어요. 네. 외국에서 만드는 이제 당구 회사는 외국인데 태극마크를 넣을 정도로 전 세계 70% 이상을 저희 한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 수요층을. 그리고
구장도 외국을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거의 뭐 에어컨도 없는 데도 많고요. 뭐 테이블 3대, 4대 뭐 이렇게 놓고 당구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우리나라를 와서 보면 어디에도 보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휴게 공간도 따로 있고 마사지 기기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네. 당구가 와서 당구만 치는 게 아니라 휴게 공간이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이런 장소로 요즘에는 라운지로 요즘에는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당구장에 가봤더니 굉장히 카페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우리 네. 예전에 보면 그 예전 영화를 보게 되면 네. 뭐 불량배들이라든가 뭐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제가 그거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많죠. 저는 이제 굉장히 개선된 이후에 네. 그 당구장을 가고 당구를 접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그 영화에서나 아니면 매스컴에서나 얘기 들었지, 저가 접한 거는 굉장히, 당구장이 이렇게 쾌적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전진아 PD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계나 네, 드라마에서는 당구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능에서는 좀 가끔 나오고, 근데 영화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 영화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동네 불량배라든가 꼭 만나는 장소가 당구장이고 예, 꼭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당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생활 스포츠로서 당구를 저변 확대도 시키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올바른 당구 문화를 잠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맨날 싸움 박질하고 막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당구가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지금 당구가 유럽에서부터 네네네. 저희한테 전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도 귀족 네, 스포츠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셨었는데, 어쩌다가 이 귀족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안 좋게 도입이 됐는지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매너도 굉장히 잘 지키면서 예.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인식도 그래야죠. 많이 좋아지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대전 동호회 당구 동호회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회원 수 그리고 그 동호회 수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대전 캐rom 연합 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캐rom 연합회가 동호인 연합회가 활성화돼 있고 구성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네, 우선 대전에는 활동하는 동호인 회원수가 등록된 회원수만 한 1,200명,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회원수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 한 1,800명 정도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각각이 자기들의 동호회 한 80에서 한 90개 동호회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당구연맹에서는 이제 그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한 당구 동호인이 10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동호인 수는 150여 만여 명이라고 네네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1,500명. 같아요. 네. 당구장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이제는 대전만 하더라도 메이저급 당구장,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당구장을 말씀드리면 한 4군데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규모 한 대대 테이블로 따지면 8대에서 10대 정도 있는 구장이 한 8군데에서 9군데. 지금 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네네네. 대대 다른 중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당구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포켓도 있을 거고, 네네. 공 여러 가지 많이 놓고 치는 스누커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대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3쿠션, 네. 요즘에 캐럼 종목이죠. 캐럼 종목을 하는 대대 테이블이 있고, 예전에 많이 알려진 우리 한 5, 60대 계신 분들이 많이 쳤던 사구를 네. 즐길 수 있는 중대 테이블이 있죠. 네. 요즘에는
그 쓰리 쿠션 대대에서 그렇죠, 치는 쓰리 쿠션.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쓰리 쿠션을 네, 더 맞습니다. 많이 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동호인대회 이것도 많죠, 우리 대전에. 아, 많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요. 저 대전만 하더라도 저희 대전 캐럼 연합회 주관하에 개최되는 대회가 정규 대회가 4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 대회로 개최하는 이벤트 대회가 2번 있습니다. 네. 총 6번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시합이라고 하죠. 장간배라든가 각 시도 지사배 등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개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있네요. 자주 있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너무 바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예. 그 바쁘신 분을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원래는 어저께 시합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본선도 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탈하고 곧바로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당구 활성화 방편으로 어떤 또 다른 당구 대회 활동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아까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언론 노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 노출에 아까 뭐 드라마에서처럼 아니 네. 영화에서처럼 네. 좀 안 좋은 당구장이나 당구 스포츠의 모습만 보여지면 안 될 것 같고 좀 올바른 모습 좀 이런 쪽으로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당구연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디비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디비전. 네, 디비전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이제 나누다죠. 디비전 나누다. 뭘 나누냐면 승강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당구 디비전은 우선 7첨에 시작할 때 5부 리그로 시작을 합니다. 네. 5부 리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4부 리그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4부 리그에서 우승한 팀은 3부 리그로 올라가고 이렇게 승강 제도가 있는 리그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대한당구연맹에서 문광부에서 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대한체육회죠? 대한체육회죠. 네. 디비전 그 아까 동호에 대해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어떤 경기 방식 네네. 조금 다르죠. 동호인 대회는 거점 1대1 경기가 많고요. 거의 그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이 되는 1대1 거고. 경기죠. 그럼 디비전 리그라는 건 방금 리그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디비전은 리그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 이제 리그전이 뭐고 토너먼트가 뭔지를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자, 같아요.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네. 자 16강 토너먼트다. 그러면 토너먼트라는 건 한 번 치러서 떨어지면 탈락이죠. 네. 집에 가야 되고요. 리그전이라고 하면 물론 4명이 리그전을 하면 3명과 모든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비전 리그는 1년에 총 6라운드로 계획이 돼 있고요. 매달 다른 팀과 같이 어울려서 당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편하게 즐길 리그전이 수가 있죠. 아무래도 토너먼트는 한 번에서 탈락하면 바로 아웃인데. 그렇죠. 예. 또 디비전 리그의 대한당구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비전 리그의 큰 장점은 시스템이죠. 시스템. 내가 얼마를 쳤고 에버를 얼마를 쳤고 그다음에 어떤 누구랑 쳤을 때 그 모든 기록이 시스템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관리가 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리그 때 이제 D5에서 D4 리그로 올라갔을 때 주어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당근이랄까 상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D4에서 D3 올라갔을 때 명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울이나 경기는 굉장히 활성화됐고 네. 아, 대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첫해 저희 대전이 6개 리그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9개 리그, 지금 현재는 11개 리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네. 제가 당구장을 조금 자주 가다 보면 그 소비 연령층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중장년층 남자분들이 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 주 소비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층을 보면 뭐 예전에는 지금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5, 60대가 가장 많고요. 네, 5, 60대. 예, 지금은 아닙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5,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점점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해마다 뭐 5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한 4, 50대, 그다음에 3, 40대, 2, 30대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대한당구연맹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네. 지금은 청소년들도 당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조성. 아이리그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당구가 나아갈 방향이 네, 그 당구가 남녀노소 누구나 칠 수 있는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유소년들이라든가 네. 젊은층 그리고 여성들 그다음에 노인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아울러야 할 텐데 그죠. 예. 당구는 충분히 아울 수 있는 스포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리그. 아이리그. 네, 그 아이리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리그는 우선 축구에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대한당구연맹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주체나 이런 거는 문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리그가 네. 축구나 농구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네. 요번에 당구가 아이리그에 선정이 예.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축구예요. 그렇죠, 저희 축구죠. 당구도 네. 축구에서 모토를 따온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자 축구가 아이리그를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네, 우선 생활체육으로 많이 저변 확대를 시키고 인프라를 확보를 하려면 네, 우선은 학교 체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교 체육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축구든 어떤 스포츠를 접해야지 나중에 이제 생활체육으로 가볍게 그냥 진입을 한다고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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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대한당구연맹에서 유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지금 아이리그 관련해서 박사님이 어디죠? 우성중학교인가요? 예, 우승중학교고 그 박우진 박사님이라고. 네, 박우진 박사님이 네.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 특강을 했죠. 특강이죠. 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그 대전 지역에서는 지금 그 아이리그를 첫 리그가 한 다음 주 정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리그를 만들 때 교재를 지금 다 완성을 해놨거든요. 네. 그 교재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박사님께서 이제 편성을 했어요, 교재를. 네. 근데 네. 지금 박사님께서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물리학, 뭐 수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떤 당구 하나의 공 배치를 놓고 그거를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리그를 시작하고 보면 그때 아이리그라는 거는 이거 중요한 설명인데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누구랑 상대방하고 같이 당구를 뭐 스포츠를 즐겨서 승패를 이제 가누는 그렇게 리그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이리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떠한 공 배치를 놔요. 네. 물리학과 과학적 뭐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 공 배치를 놔주고 이 문제를 한 번에 성공했을 때 뭐 예를 들어 5점, 두 번에 성공했을 때 뭐 3점 이런 식으로 개개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뭐 이런 거를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그런 다르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 이런 것부터도 대한당구연맹에서 많이 요소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경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호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토너먼트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디비전 같은 경우는 리그전이었는데 네네. 이 아이리그 같은 경우는 그런 토너먼트나 리그의 그런 경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참여 위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저랑 이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리그. 제가 물리 전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이게 부분이네요. 물리역학하고 당구, 뭐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든 이런 네.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배치에 대한 그런 거 공을 치게 하는 거잖아요. 당구를 한번 와서 배워보시면 잘 치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튼간에 아이리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게 당구인데 네. 우선 중장년층이 뭐 어쩔 수 없이 예전부터 오래됐으니까 네. 많이 즐기시고
제가 생각하는 생활체육이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이제 나이 있는 남자들이 어떤 스포츠든 가장 먼저 접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여성분들이 그 스포츠를 즐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그 스포츠를 접하는 거. 그러게 되면은 이제 생활체육의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 3요소, 3단계가 아니라 한 3요소. 유청소년, 그다음에 여성의 참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부터 즐겼던 남성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제 장년층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스포츠는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활 스포츠로서 당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당구. 그게 생활 네. 스포츠로서의 당구 위치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제 주위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3대가 당구를 치는 거예요. 아, 그 명절 때 행사 네. 때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 밑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하는 거죠. 당구장으로. 앞으로 나아갈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네. 당구장에서 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걸어다니고 하는 것도 당구장에서 걸어다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몸 풀고 나서 당구를 칠 때 아빠가 아이를 안고 봐주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좋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구장이 굉장히 쾌적해졌다고 했잖아요. 예, 깔끔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그 흡연 구역이 따로 그렇죠. 없었죠. 따로 근데 없었죠. 지금은 거의 당구장에서 흡연하는 분 못 봤고요. 만약에 흡연한다 하더라도 그 흡연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 여성들이 이 당구장을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내가 방금 전에 쳤던 공을 네. 바로 리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지간히 다 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내가 무엇을 잘못 쳤는가, 공의 두께를 잘못 쳤는지 아니면 나의 자세가 잘못되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리그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그 법안이 뭐 통과됐었죠? 예, 그렇죠. 네, 그거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예전에는 당구장이 유해 시설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뭐 몇 킬로 반경 안에서는 당구장을 이제 사업자를 내지를 못했죠. 네. 오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법원 통과를 했어요. 유해 시설에서 제외돼 가지고 이제 바뀌었죠. 학교 앞에서도 어디서든 당구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스포츠 시설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지난해 9월 24일에 네네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됐고 네네. 올해 3월 25일부터 학교 근처에도 제한 없이 당구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해고 올해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그게 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법률 아마 얘기는 아마 그 전부터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론은 되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법률이 통과되고 한 것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당구가 우리 전진아 PD님은 당구가 혹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거를 아시나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강조 아시안 게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20년 만에 이제 다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당구 연맹으로부터 이제 오는 앞으로 이제 좀 남았네요. 2030년 도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는 후에 올림픽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각 단체에서 이제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초반에 제가 질문을 뭐 당구의 장점이 네, 뭐냐라고 네, 네. 여쭤봤을 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뇌 스포츠라고도 사실은 아, 당구가 예. 네. 뭐 바둑과 더불어 당구도 두뇌 스포츠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당구라는 게 많이 뭐 알고 있다고 당구의 뭐 시스템이나 어떤 이 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 공을 다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요소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시기에 맞게 응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당구를 잘 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구가 아까 이제 유소년 스포츠 얘기를 네. 했지만 그 노인 치매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알려지기는 당구를 저희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당구를 즐겼을 때 네. 한 4, 5km 걷는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치면서 집중도 해야 되고 머리 두뇌 회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인분들에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격렬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격렬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지금 또 생각나는데 네. 그 아까 그 당구의 장점 중에 하나를 네네. 보게 되면 아까 실내 스포츠라고 했잖아요. 아주 그럼 큰 장점이죠. 날씨 그죠? 아주 큰 장점이죠.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장점도 그렇죠. 있겠네요. 당구가- 네.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 예.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좀 더 기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당구는 스포츠거든요. 네. 올바르게 저희가 스포츠를 접해야 되고 제가 우리 전진아 우리 PD님도 누구한테 당구를 소개받았냐 했을 때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까운 지인분들이 결코 나쁜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좋으신 분들 네, 좋으신 분들이 자기들도 해보고 재밌고 하니까 이 당구를 소개시켜 주셨을 겁니다.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한테도 당구를 치자, 당구라는 스포츠를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뭐 부모님들도 같이 가서 당구를 즐기자 할 수 있게 청소년 스포츠, 그 다음에 노인 스포츠까지 모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끝으로 오늘 방구석 생수프 첫 그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소감과 출연 소감 그리고 우리 방구석 생수프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지역 방송이지만은 이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차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프로그램이. 네. 저 제일 처음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나 떨렸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가서 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과연 당구인을 대표해서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도 싶었고 근데 어쨌거나 시간은 가고 재밌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당구를 한참 좋아할 때 배우고 했을 때가 네. 95년도쯤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뭐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거든요. 네. 여행 스케치의 운명이라는 노래. 여행 스케치,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행 예, 스케치. 저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좋아하는데. 별이 진단에도 네.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신청하신 거는 여행 스케치의 운명? 운명 그때 네.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랑 만났을 때가 그때거든요. 와, 또 그래서 사연이 이 있는 운명을 노래였네요.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운명 들으면서 한밭 FM 방구석 생수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한밭 FM 93.7MHz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댓글도 가능합니다. 대전 FM으로 검색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생수프 진행의 전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